안녕하세요. 2023년 4월 9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애플 볼게요. 애플 일단 지난주 장은 4일 열렸죠. 월화수목만 열리고 금요일은 굿프라이데이라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금요일까지 보고 4월 3, 4, 5, 6이었는데요. 3월 3일 월요일까지 올랐고 이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깨서 올라갔지만 전에 그려놨던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에 비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쳤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새로 그려진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이 먼저 있었던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수요일 날 브레이킹 됐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서 미세하게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요. 지지받아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만 여기 있는 164.26선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 뭐 제 판단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블라드의 그 발언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아서 블라드가 그 리세션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의 리세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뭐 굉장히 계속 높게 유지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리세션이 올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화요일 수요일에 리세션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장에 영향을 줬다고 했을 때 목요일 날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장이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요일에 그 홀리데이인데도 불구하고 발표된 논판 페이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제가 글에다가 다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논판 페이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논판 페이롤이 안 좋으면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거기 때문에 리세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리세션의 신호로 받아들이니까 지난 1년, 지난 6개월 이 정도까지는 오히려 그 논판 페이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페드에서 레이트를 계속 올리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레이트를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리세션이 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에 더 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이유도 그런 건데 노동시장마저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레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리세션이 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신호기 때문에 장이 좀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뭐 진짜 빠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논판 페이롤 리저트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목요일 날 강하게 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경우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갈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속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조정을 받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화요일, 수요일 빠졌음에도 화요일만큼까지 못 올라가고 수요일 정도까지만 올라갔다는 사실이 일단 그런 걸 대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 채널에서도 상방을 치지는 못했지만 상방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반락을 한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죠.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둘까요? 그냥 일단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있었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됐던 트렌드 라인 여기서 한번 치고 내려갔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단 놔둘게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왔던 두 개의 트렌드 라인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31일 날 이렇게 끝까지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4월 3일 월요일에는 도지가 나면서 분위기 파악을 했고요.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내려오는 것도 이걸로 만들어졌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 중요하다고 선을 그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도 사용을 했는데, 내려오는 걸로 사용됐을 때 여기에서 지지선으로도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얘도 계속 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내려오는 거에 이렇게 치져서 올라왔으니까 얘도 살려놓고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난주 금요일날 올랐었고 지난주 화요일은 완전 도지 났고요.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 죄송합니다. 수요일에는 이 올라가는 이 가파른 트렌드 라인마저도 비껴 나가면서 빠져서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트렌드 라인, 아니죠. 프라이스 레벨이죠. 이 프라이스 레벨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목요일에는 완전히 시작하면서부터, 그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뿡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 트렌드 라인마저도 걸쳐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지금 지지난 금요일부터 걸쳐 있는 상황이고, 아직 여기 내려오는 지지선은 닿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걸로 보이지만 논팜이 그렇게 빠지고 나서는 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고 여기 위에서 강력한 저항선으로서 말씀드렸었던 이 레벨이 어떻게 닿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복잡하게 보이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물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결들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아야 할지, 이걸 뚫고 올라갈지 내려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일단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는 다운 트렌드는 극복하고 올라가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뚫려서 올라간 걸로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 레벨까지 치고 올라간다면 가장 최근에 만났던 2022년 8월의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 뚫고 올라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매크로 넘버들과 달리 뭐 이번에 챗GPT 뭐 이런 관련된 것들도 영향을 줬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이제는 완전히 올라가는 모멘텀을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여중에서 지금 있는 7개 주식들 중에서는 제일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다음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다른 주식들이랑 달리 지지난주에도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치고 올라갔는데 월, 화, 수, 목 그냥 레인지 무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새로운 트렌드 라인 그려줬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정확히 지지를 받은 상황이고, 이 위에 강하게 했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룹핑도 아마존도 메타처럼 그룹핑이 있다. 그리고 그 그룹을 연결해주는 이 선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프라이스 레벨과 이 프라이스 레벨 되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그려놨는데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됐다면 이 밑에 있는 이 그룹에서의 고점으로
결정되었던 것들은 지워줄 필요도 있고요. 지워주고 그냥 이 연결되어 있는 그룹과 그룹을 연결되어 있는 이 레벨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에 뭐 별로 금방 달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닿지 않은 상태인데 다음 트렌드 라인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닿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에 눌려서 거기에 닿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거고, 이 프라이스 레벨도 잘 맞았었던 프라이스 레벨이죠.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서도 맞았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은 아주 강할 거고요. 여기에다 오밀조밀 이렇게 만났던 그 프라이스 레벨이라서 그려놓긴 했는데, 이 위에 거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이게 뚫고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에서 이렇게 반전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만큼 확률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레벨들, 뭐 이 레벨은 이 레벨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 볼까요? 이게 81.43이고요. 이것이 88.12네요. 예,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으로서 지지선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이것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인데 얘 강하고 얘 강하고 그 다음은 얘, 그 다음에 제일 안 강한 게 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되고 역시 그 장이 그렇게 가볍게 모멘텀이 살아 올라갔다기보다는 일단은 힘이 좀 빠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엔비디아네요.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를 왜 이렇게 해놨냐면 오토로 보면 뭐 엔비디아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이죠. 지금 뭐 다른 이전에 본 것 같았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레벨까지만 올라가서 지금 닿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2022년 6월, 8월 뭐 이럴 때쯤. 그런데 거기는 이미 2월 달에 뚫고 올라가서 작년 3월 레벨도 거의 닿을 정도까지 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레벨을 찍어줄 필요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려놓겠습니다. 289.46이네요. 46이고요. 뭐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다른 어떤 레벨들을 보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스 채널 가지고서 트렌드 라인을 그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 날 올랐지만 화요일 날 그 월요일 오른 만큼 바로 빠져버렸고요. 그게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걸로 확실하게 보이시죠? 오토를 치우고 내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을 내서 지지를 받은 더 빠져내려오지 않고 하지만 바로 목요일 날은 그냥 개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69.25 라인에서 새로운 레벨을 형성을 했고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복잡한 트렌드 라인들이 그려졌는데 제가 이걸 지우지 않은 이유는 다 의미가 있어서였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애들은 지워줘도 될 것 같죠. 얘 지우고요. 이건 살아남았고 여기에서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 위에 이 세 개가 패러렐한 것처럼 보이는 이 패러렐한 라인들도 그대로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까지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고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작은 채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3월 말 이후로는 그 상승폭이 제한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뭐 이렇게 그냥 한번 그려볼까요? 선을 뭐 그냥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의 새로운 이
기존에 있었던 패러렐 채널과 패러렐 하는 그런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미 모멘텀이 낮게 빠져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 그릴 수도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 채널의 하한선 상한선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 이런 그 전에 있었던 오래된 이런 프라이스 트렌드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서 얘도 뭐 힘을 주기는 하겠지만 가장 강한 거는 이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레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니까 물론 다시 그 목요일에 치고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힘차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더 빠지면 여기에서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더 빠지게 되면 244.68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 엔비디아는 힘을 받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했으면 다시 이 라인 얘가 지금 제일 강합니다. 이 강한 트렌드 라인을 다시 따라서 올라가서 그 3월 작년 3월 고점에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라인을 과연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컨펌이 되느냐, 지금 뭐 일단은 뚫은 걸로 보이지만 컨펌이 돼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빠져서 하한선에 닿을 것이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이 레벨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죠.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도 이 7개 중에서 제일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것 같죠? 지난주 퍼포먼스가 월요일날 치고 올라갔지만 월화수목이 다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 전날 대비는 올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봉 자체가 다 내려온 봉으로 된 상황이고 그래서 월요일날 206.86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6슬라가 화요일날 깨졌고요. 그리고 이 나란히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트렌드 라인.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중요하죠. 얘가 계속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갔었던 트렌드 라인이고 이 트렌드 라인은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었던 트렌드 라인이지만 바로 깨지고 컨펌 됐으니까 얘는 일단 지울게요. 얘는 지우고 얘도 지워도 되겠죠? 뭐 필요 없어 보이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내려올 때 닿기 힘들어 보니까 얘도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해 보이지만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아직 여기까지 치고 올라갈 때 볼 수 있을 거니까 놔두고요. 이 두 개의 좁아지는 패러렐하지 않은 트렌드 라인 그대로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여기서도 지지 받았었고 여기에서도 유용하게 쓰였었고 여기서도 유용하게 쓰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 이 프라이스 레벨이 되게 그냥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 만든 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쭉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 있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계속 따라갈지 여부를 보고 다음 주 트레이딩 할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만 기울기가 가파르면은 안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히 지지선 보이지 않고요. 빠지면 이 밑에까지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려서 어떤 식으로 빠져내려가는지를 보시면 되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186.01 이 라인을 다시 공격해서 올라갈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얘가 저항선으로 쓰일 거고 당연히 6슬라 저항선 될 거고 이 위로 올라오면은 얘네들 이미 또 저항선으로 한번 사용됐으니까 강한 저항선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은 무거운데 저항선은 세고 지지선은 딱히 안 보이고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여기에 트렌드 라인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잠깐 내려왔었지만
목요일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렸던 다운트렌드 라인, 지난번에 다운트렌드 라인 그렸던 거가 화요일, 수요일에 다 지지선으로 사용됐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잠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다른 주식들이나 어떤 매크로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지지선으로 받쳐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갔다가 갭 상승해서 시작해서 아예 뚝뚝 치고 올라가서 이 프라이스 레벨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레벨까지 오지도 않고 목요일 날 계속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은, 그래서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도지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이 제가 아니네요. 이 트렌드 라인에 이 점을 이런 식으로 옮겨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뭐 깔끔하게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 도지가 난 저점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게 좋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는 게 컨펌이 되면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걔보다는 이거를 유지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올 때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었던 지지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이 지지선이 되게 강할 거고요. 이 라인이 여기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레벨을 그렇게 크게 보여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스 레벨은 새로 만들어진 프라이스 레벨로 생각하시고, 도지장도 여기서도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힘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 얘는 이제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로 지지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으로 내려오는 다른 지지선들이야 뭐 항상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식이고, 일단 여기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에 있었던 새로 그린 이 지지선, 저항선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얘. 그래서 얘보다 더 뚫고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에서 딱히 눈에 띄는 지지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새로 다시 무슨 채널 같은 걸 그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밑에 이 라인을 따라서 가는 패러렐 채널 같은 거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는 목요일이 완전히 올라갔고 홀리데이 끝나고 나서 그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장이 형성될지를 본 다음에 새로 다시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걸 그려서 장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봐도 장 좋아 보이죠? 모멘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고, 목요일 장이 너무 길게 올라갔기 때문에 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락은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모멘텀 받고 치고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더 높은 상황이라고, 테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 보시면 이 채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에 다른 그 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연결선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 이 트렌드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그 트렌드 라인을 내려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난주에 저항선으로 사용을 하다가 결국은 금요일날 뚫고 올라갔는데, 월요일도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뚫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갭 상승으로 올라갔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수요일 날 빠졌고요. 수요일 날 빠졌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 저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에 또 딱 지지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이 강력한 로어 레벨과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갭 하락 시작했지만 목요일에 모멘텀 갖고 쭉 치고 올라갔지만 여기에 결국은 걸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채널의 로어 레벨로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 사실 얘가 트렌드 라인이에요. 얘를 잠깐 감춰볼까요? 얘를 감춰보면 이 트렌드 라인입니다. 이 트렌드 라인으로 채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강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이 위에 내려오는 저항선 하나 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걸 뚫고 올라가는 모멘텀은 많이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날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멘텀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테크 아날리시스에서는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려놓고요. 일단 그려놓은 상태에서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에 딱히 다른 그 지지저항선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그렸는데 이제는 지지저항선들이 하나씩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이 로어 레벨을 뚫고 올라간다면 224.30선이라든지 이 위에 있는 248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라인도 새로 만들어진 채널로 작용을 할 텐데 이제 채널을 다시 그려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번 그려볼게요. 생각난 김에 만약에 이게 더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이런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이 정도 되겠죠? 더 내려야 되네요. 내려서 이 점과 이 점이 연결되는 이 정도의 채널을 갖는 그런 정도의 그 상승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뚫고 올라갔을 때 얘기죠. 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모멘텀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다음에 그렇게 그리고 아니고 이게 다시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강한 저항선들 여기에서도 만났고 여기에서도 만났고 이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했었던 이 라인들이 다 이 프라이스 레벨들이 다 지지선으로 사용돼서 낙폭을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올라가는 이 프라이스 채널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 그룹의 연결선,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으로서 이 채널이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선이 여기에서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진한 이 저점을 가지고 여기서 요긴하게 쓰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게 좋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오토로 놓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그 장이 4일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레벨과 레벨 만드는 것과 어떤 식으로 지지저항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하신 어널리시스랑 제가 해드리는 어널리시스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항상 보시면서 그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다가 해주시든지 DM을 해주시든지 하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새로 오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제 채널 다른 데 널리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